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취재 후 얘기를 전하는 뉴스 AS 시간입니다. 지난 기획 취재 때 중앙대와 숭실대 일대를 캠퍼스 타운으로 조성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뉴스 AS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최면희 기자의 60초 브리핑입니다. 저는 지금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앙대학교와 흑석동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서울시 캠퍼스 타운 조성 사업이 시작됩니다. 중앙대는 캠퍼스 타운 조성 사업 가운데서도 단계적으로 최대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종합형에 선정됐습니다. IT를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 정평이 난 숭실대도 단위형 캠퍼스 타운 사업에 지정돼 준비가 한창입니다. 창업 지원에 일가견이 있는 대학인 만큼 이미 상도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연계한 캠퍼스 타운이 시작되면 학생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 창업 지원도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흑석동의 중앙대와 상도동의 숭실대, 대학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작구가 캠퍼스 타운 사업을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면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캠퍼스 타운이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네, 캠퍼스 타운 사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주민들께서 조금 이게 무슨 사업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캠퍼스 타운 사업은 대학판 도시재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도시재생이 원래 그 사람들끼리의 관계나 마을의 기능 같은 거를 회복하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캠퍼스 타운 같은 경우에도 대학이 문을 열고 스스로 밖으로 나와서 지역과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처럼 그 지역과 단절된 대학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의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대학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또 젊은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학 본연의 역할이라면 아무래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예. 학생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켜서 기반을 잡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네. 따라서 취업은 물론 창업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를 학교 밖으로 옮겨서 학생은 물론 주민에게 도움이 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인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라든지 또 오래 이어져 온 그 취업난이 맞물리면서 네. 이런 대학의 창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창업 지원 효과에 좀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형으로 선정됐고요. 예. 이제 학교 인근 부지에 거점센터를 일단 만들 계획입니다. 네. 이 거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학생과 주민이 교류하는 공간이 될 예정이고요. 또 다양한 취업, 창업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됩니다. 네. 또 최근에는 중앙대학교 인근 지하철역인 9호선 흑성역에 창업 공간을 만들기 위한 협약도 이뤄져서 흑성역을 통해서 오가는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창업 정보와 공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창업이라는 게 IT 쪽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예술 쪽에 강점을 보이는 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창업의 폭을 좀 넓혀서 대학이 원래 가진 강점 부분의 창업 지원 가능성도 많이 열어둔 상태입니다. 네, 말씀처럼 정말 대학의 어떤 특징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숭실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캠퍼스 타운의 그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예비 창업자들이 3D 공작소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네. 또 근처 숭실대 입구역 안에 위치한 서울시 창업 카페와 연계해서 창업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나왔나 보네요. 네, 그리고 또 학교 외부에 꾸며진 상삼 키움관이 수년째 운영되고 있고요. 예. 근처 건물 2채를 매입해서 창업 기숙사와 거점 공간으로 꾸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또 여기에 중고등학생을 위한 창업 교육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도 마친 상태입니다. 네. 이게 또 완성이 된다면 상도동을 중심으로 캠퍼스 타운의 또 다른 축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대학 모두 이제 동작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 좀 어떻게 좀 전망이 밝을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동작구의 캠퍼스 타운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또 먼저 캠퍼스 타운 사업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근거리의 두 대학이 각각 캠퍼스 타운으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상승 효과가 좀 날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사업 주체인 서울시를 만나봤는데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강 이남에 젊은 인적 자원이 가장 집약된 곳을 이 중앙대와 숭실대가 자리 잡은 동작구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학 캠퍼스 타운이 서로 보조를 맞춰서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면 흑석동부터 상도동까지 그 캠퍼스를 잇는 캠퍼스 타운 벨트로 조성될 확률을 좀 갖고 있다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중앙대와 함께 고려대, 광운대, 세종대도 각각 이제 종합형에 선정이 돼서 준비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중앙대가 이런 대학들과는 좀 차별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근데 캠퍼스 타운의 차별성이 곧 지역의 차별성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연계한 타운 조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따라서 이게 제각각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작구에서 가까운 거리에 두 대학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 과정이나 효과가 더 잘 드러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캠퍼스 타운 사업 전체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조성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또 좀 미흡한 부분을 좀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작이 반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면희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